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누구는 결혼을 해서, 또는 집이 있어야 안정적이기 때문에, 평생 집 없이 산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등 대부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모두 집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것만큼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집을 살 때 무리해서라도 좋은 집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에 집값이 떨어지면 전 재산을 잃은 듯 허망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는 집을 사기에는 아직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집값이 떨어졌기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계속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후회 연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 집을 가지고 있어도 걱정을 하고 집을 가지지 않고 있어도 걱정을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으며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끌을 해서 집을 사도 되는 3가지 조건, 어떤 경우에 영끌을 해서라도 사고 괜찮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만 보면 기업들도 그렇고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매출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해고도 하고 있을 정도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기업가는 반대로 부동산은 지금 고점에 머무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댈 곳이, 믿을 만한 곳이 부동산 투자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너무 고점이다 보니 기사나 유튜브에서는 하락론자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고점인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이고 상방으로 상승을 하는 확률보다는 하방을 보면서 하락을 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오면 집을 사면 괜찮은지 이것에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어떨 때는 구매를 해도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구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조정장에서 사야지 급매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로얄동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나 다 알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즉 내가 산 다음에 가격이 살짝 더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야지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일단 영끌을 해서 사도 되는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사야 하는 타이밍, 즉 언제 사야 할지에 대한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라는 것은 상승을 하는 시기가 있으며 또 하락을 하는 시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화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게 되어 그게 눈으로 보여지기까지 하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구매를 하면서 가격도 올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팔게 되면 나도 팔아야 되나? 하면서 팔게 되면서 너도 나도 팔게 되면서 하락장이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의 가치보다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것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비싸게 보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동산에는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 사이클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이란 것은 공급에 있어서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만들 때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이클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어버리기도 하죠. 왜일까요? 아파트를 지을 때 2년, 3년 걸리게 되면 지금부터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2년 뒤, 3년 뒤에 아파트가 새로 생겨버리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은 대부분 가진 게 있다면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늙으면서 변화를 싫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되거나 나이가 들면 그냥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 계속 이사를 하면서 다른 집을 선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집을 다시 재개발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지을 때 그냥 아파트를 2년, 3년 짓는 게 전부가 아니라 땅도 사야 하고 원래 살았던 사람도 이동을 시켜야 하고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아파트에는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에 있어서 일정이라는 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아파트 공급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급을 할 때에는 엄청 많이 공급이 되고 부족할 때에는 한없이 부족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아파트 공급량을 본다면, 그래프를 본다면 어느 정도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사이클, 즉 시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파트에서 시세의 가격이 가장 크게 형성을 하고 가격을 가장 방어하는 데 뛰어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입니다.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라고 말을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특이한 자산에 속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입지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할 때 영끌을 해도 좋은 두 번째는 입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입지라는 것은 시기라는 사이클을 압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중요도로 따지면 입지를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시기를 분석을 하면서 아파트를 매수를 할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아파트가 고점에 왔을 때 아파트를 사고 바로 경기 침체가 와서 아파트 가격 고점에 물려 있다면, 그 고점에서 산 사람이 좋은 입지를 가진 곳에 구매를 했다면 지금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서울 주요 입지에 속한 어떤 아파트를 샀다고 한들,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한들 지금을 보고 해석을 하면 전부 다 방어가 되었고 그때보다 올랐으면 더 올랐지 떨어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입지가 우선 아파트는 내가 사고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내가 산 가격을 회복하며 그 이상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입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입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했었는데 40분 정도의 긴 영상이지만 한번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이것을 요약을 하자면, 입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세권, 초품화라고 불리는 학교, 학원가, 아파트의 주변 환경, 강남의 접근성, 이러한 것들이 전부 입지 조건에 해당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영끌해서 구매도 되는 세 가지는 바로 안정적으로 받는 소득이 있을 경우입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할 때에도 소득이 낮을 때를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고 안정적인 월급이라는 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영끌 구매 조건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어버립니다. 영끌로 대출을 해도 소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되고, 대출을 받기 전에 얼마를 대출을 받을지 계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에 대한 대출에 대한 빚에 대한 위험 요소도 방지를 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러한 대출빚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영끌을 해서 집을 샀는데, 집을 샀을 때 저점일 수도 있지만 고점이었을 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버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집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온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본인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가정이 있다면 더 큰일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사교육비와 식비 등 모든 것을 전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대출비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벅차게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득이 균형적으로 받거나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영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끌이라는 것을 할 때 얼마가 영끌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를 대출을 해야 될까요? 보통 주택담보대출 금액 한도는 은행 기준으로 DSR 40%의 대출이 한도이며 보험사에서는 50%가 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면, 보험사 기준으로 만약 내가 한 달에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한 달에 150만 원까지 상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영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끌의 첫 번째이며, 이것만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나요? 신용대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1금융권을 말하는 것이고 절대 2금융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실 것이라면 20대, 30대의 경우 1억을 넘지 않는 한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보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 영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바로 갭 투자에 있어서 바로 역전세가 될 것입니다. 갭 투자는 전세라는 남의 돈을 가지고 집을 살 때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한 만큼 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 역전세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갭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떨 때 영끌을 해서 집을 사야 하는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바로 시기이고 두 번째는 입지가 될 것입니다. 시기보다는 입지를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며 시기를 다시 말하자면 시기에 있어서 내가 구매를 하고 약간은 하락이 온 다음에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집을 잘 샀다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소득이 될 것입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갭 투자를 할 때나 영끌을 해서 집을 살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이 된다면 소득이 있다면 영끌을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것만 주의해서 아파트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